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멈춰버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안 하고 못해도 되는 완벽한 핑곗거리가 코로나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오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길 다가가기보다 그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알아봐 줄 거다. 백마탄 왕자든 공주든 나타난다. 안타까워요. 이분들 심리에는 지금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환경, 자신이 처한 환경, 지금까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된 처지.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감정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서 있는 거야? 왜 멈춰 있는 거야? 왜 가슴으로만 살려는 거야?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해서 내 다음 선택은 후회가 아닌 나에게 자긍심이 되는, 자부심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나를 하루하루 늘려가야 되지 않아요? 인생은 짧대요. 그 짧은 인생 우리 한번 멋지고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하루의 끝에 나의 자랑스러운 피날레를 날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이 허락되려면 일단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생각 찢어버리셔야 돼요. 지금의 환경이 이렇게 된 거 정말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 세계적이에요. 이미 우리 선에서는 통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생각 덮던가 찢던가 날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블랙홀처럼 빠진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게 혹시 그런 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내 인생의 후회와 아픔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맞아요. 상대방은 이해해요. 들어도 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고 들어줘도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후회와 아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회와 아픔이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지고 그리워져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후회와 아픔에 갇힌 삶을 살지 않으려면, 즉 자유해지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상황이 뭐 같지만 우리가 견뎌나가야 돼요. Freedom is not free. 이태원 클래스의 강민정 이사가 자존심 때문에 계약 체결 못한 박세로이 군한테 한 이야기예요.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마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나름 하라는 거 열심히 했고 나름 착하게도 살았고 이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어쩌라는 거야?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거야?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 거야?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인용구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에 피 흘린 미군들의 기념비에 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편하게 사는 누군가를 보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 나가야 돼요. 그 첫 번째 전투는 아마 여러분의 부정과 불평을 찢어버리고 정복하는 전쟁이 되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정체성 확보해야 돼요. 정체성. 진짜 몇 번씩 이야기해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사실 제일 힘든데 여기엔 시간 투자 정말 안 하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거나 하거든요.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워요. 왜? 적용을 안 하니까. 엄청 많이 들은 말인데 생각을 안 해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면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 말은 쉽지만 이해 못하고 흘려보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삶이 그냥 여러분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면 그건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본능대로 사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은 지금 내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내 주변에 있는지,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론된 내 모습이에요. 근데 때때로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판타지 안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아닌데,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상적인 내 자신만 바라보는 타입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 하루 살아놓고, 딱 하루 살아놓고 1시간 해놓고 한 1년 그렇게 산 사람처럼, 한 달 그렇게 산 사람처럼 생각해서 나는 했는데 라고 하는 타입. 이거 완전 판타지죠.
그리고는 자꾸 내 모습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 상황에 비춰보는 현재 사회 환경, 가정, 내 재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 앉아 대화도 해보고 물어봐야 돼요. 데이트를 해서 달래든 뭘 하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환경에 안 휘둘리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게 돼요. 그게 정체성의 확고함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하루와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클리셰를 빌려와서 짜집기 하는 논문을 쓰는 학생들의 심리를 책임 회피라고 해요. 그 학생들의 논문을 조던 피터슨이 지적했을 때 학생들의 태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려온 것이니까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차 없대요. F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판타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썼다 이거예요. 논문 썼다. 근데 빌려온 거죠. 인용한 거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가져온 글이 잘못되었다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게 판타지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꿈, 대가가 없는 성공,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해서 판타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돈, 어느 정도의 안정성, 어느 정도의 로맨스, 어느 정도의 인정받음, 이게 보통 우리가 어딜 가든 얻고 싶은 것들이라 생각되거든요. 큰 꿈 꾸는 사람도 있겠죠. 내 월급 1조가 목표다. 근데 보통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만 돼도 행복해 하실 분 많아요. 그것만 달성해도 벅찬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이루는데도 대가와 책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들 중에 현실이 요구하지 않는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는 다 요구해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루하루 내 삶에 책임감이 있는 삶이, 즉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는 삶이 저 결과를 분명히 제공해준다라고 바꿔야 돼요. 나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언제든지 어떠한 노력 없이 보상을 누리고 싶은 마인드로 살면 삶은 무기력하고 비관적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책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하루와 시간을 책임 없이 날려버리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내가 될 테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그것에 맞는 책임과 전투를 해야 할 때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게 있는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야 돼요. 내가 참을성이 없다면 참을성을 기르기 위해 아침 운동이나 노트 정리 같은 거 해야 돼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자신과의 약속이란 상대적이니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이 곧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날 포기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즐거울 수 없는 삶을 지속하겠다는 약속밖에는 안 돼요. 삶의 책임감 가지고 사세요. 불평불만 접어두고 눈물 머금고 일어나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습관을 통해 옳은 일을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지만 감춰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눈물 나고 어려워요. 근데 고통은 분명히 따라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피할 수가 없는 운명 같은 논리예요. 근데 당신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당신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견뎌낼 수 있다고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당신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타인을 위한 마음을 자신의 동기로 삼으세요. 동기가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편안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반드시 공허해요. 인간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살기도 바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바쁜 거, 어차피 뭐래도 힘이 안 나는 거, 여러분의 가족, 사회,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을 위해, 나와 만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위해 일어서고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전쟁 같고 뭐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힘내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여 봅시다. 이상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